안녕하십니까. 차량 기술사 문제 풀이 과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2점 위상 점화 장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2점 위상이라고 하면은 점화 플러그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점화 플러그가 두 개 있는 거예요. 2점이라고 하면. 그래서 연소실 내에 점화 플러그는 연소실에 존재하죠. 연소실 내부에 점화 플러그 두 개가 존재하고, 이러한 점화 플러그는 특히 화염 전파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죠. 화염 전파 속도를 우리가 화염 전파 속도를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냐면 노킹이 일어나지 않고 화염 전파가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노킹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의 화염 전파 거리를 짧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노킹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완전 연소에 의한 배출가스 저감 및 연소 효율이 증대된다. 완전 연소를 함으로 인해서 배출가스 저감을 할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한 연소 효율을 증대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낮은 연료 소비율과 고출력을 얻을 수 있고 완전 연소가 될 수 있다. 연료 소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점화가 연소실 내에서 우리가 보면은 흡기 쪽에 점화 플러그가 흡기에 하나 있고요, 배기에 하나 있어요. 그럼 피스톤이 상부로 올라올 때,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올 때 흡기 쪽에 한번 스파크 일으키고, 최대로 올라왔을 때 배기 쪽에서 한번 스파크 일으키고, 화염 전파가 이런 식으로 되고 나면 다시 또 화염 전파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대한, 물론 화염 전파가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화염 전파 시기를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결국은 효율을 높이는 그러한 것이 바로 2점 점화 장치의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연료 소비율과 고출력을 얻을 수 있고요. 흡기 측 플러그와 배기 측 플러그 양쪽에 마주보고 존재하고 있다.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흡기 측 점화 플러그가 먼저 점화되고, 그 다음에 피스톤이 상사점에 올라갈 때 배기 측 점화 플러그가 연속적으로 점화되는, 화염이 신속하게 점화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적용은 혼다 인사이트 가변 밸브 타이밍 리프트하고 함께 적용이 되고 있다. 가변 밸브 타이밍 리프트는 가변 압축 시스템이라는, 가변 밸브 타이밍은 가변 압축 시스템이다.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제가 다시. 하나는 이그조스트 배기 연소실의 배기 쪽 점화 플러그고요. 이거는 인테이크 사이드 플러그에서 흡기 쪽 점화 플러그예요. 여기 스월을 구사하고 있죠. 스월을 구사함으로 인해서 연료와 공기 혼합률을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인테이크와 이그조스트 쪽에 따라서 양쪽에다가 흡배기 쪽을 또 잘 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소실 내에 이 배합이 이 네 가지 형태를 잘 조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방법은 시퀀셜 이그니션 컨트롤이라고 해서요. 연속적인 점화 제어를 한다는 거예요. 시퀀셜, each plug directly controlled. 각 플러그는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요. for independent ignition timing 해서 독립 점화 방식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트윈 플러그, 2점 플러그를 우리가 트윈 쌍둥이 플러그라고 하죠. Two diagonally opposite spark. 그래서 opposite은 바로 마주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기 플러그와 점화 플러그가 마주보고 있는 스파크 플러그, 각 실린더마다 배기와 점화가 마주보고 있는 스파크 플러그 형태를 갖추고 있죠. 여기는 뉴 스월 포트를, 새로운 스월 포트를 형성하고 있죠. 또한 스월 포트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바로 vertical, horizontal and vertical swirl을 하는, horizontal과 vertical swirl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ompact confusion chamber. 완전히 컴팩트하다는 말은 아주 간단 명료한 연소실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죠. Optimized intake gas swirl inside the cylinder. 실린더 내부에 흡기 가스 스월 타입을 최적화시키고요. more compact confusion chamber, 보다 더 컴팩트한 연소 챔버를 이루고 narrow angle valve position, 좁은 앵글, 각도가 약간 서 있죠. 그래서 각도가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각도가 이렇게 서서 narrow angle, 각도의 앵글을 밸브 위치를 잡고 있고 higher compression ratio, 압축비를 높여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이점 플러그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10점짜리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이 정도로 요약을 하고 요거에 대한 일반적인 이점 플러그의 일반적인 작동 원리를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점 플러그의 그 스월을 구사하는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점 플러그의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서 일반 타이어의 림 종류와 구조에 대해 설명을 해요. 림을 표시하는 형태로는 3.00 하면 이거는 인치 개념입니다. 인치로서 림 폭을 나타내고요. 우리가 림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죠. 림을 이렇게 그리면은 림 폭을 이걸 W라고 하면은 이 W를 림 폭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림 플랜지 직경을 여기를 플랜지 직경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L이라고 해서 쓴다거나 여기서는 지금 D로 썼죠. D. 림 플랜지 직경이 있고 림의 내경이 있습니다. 림 내경.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표시한다. 이거는 내경. 그다음에 내경을 여기는 10이라고 했죠. 그럼 10인치 개념이에요. 이것도 W가 인치 개념이죠. 3인치. 폭은 3인치이고 내경이 10인치이고 림 플랜지가 규격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쓸 때는 W, D, 라지 D라고 쓰고 이거를 D 프라임으로 써도 되고 스몰 L이라고 써도 되고요. 림의 규격은 상규와 같이 림 폭을 규정한다 해서 림을 규정하는 기준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할 때 림의 종류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림의 종류에 보면은 분할 림이라고 해서 이렇게 림을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칭으로 해서 좌우 대칭으로 해서 이쪽과 이쪽 절반을 나눠 놨어요. 경차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분할 림이 있고 이분할 림이 있고 심저링이라고 해서 림을 이 부분을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림을 꺼뜨렸어요. 심저림이라고 해서 심저림이고 강폭 심저림은 이 W 폭을 이 심저링보다 더 키워놓은 게 강폭 심저림이에요. 그 강폭 평저링이라는 것은 버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평저링 이 폭을 키워놓은 거죠. 플랜지 림보다는 림 가운데 있는 폭을 키워놓은 이러한 형태인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하죠. 자, 이분할 림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 가운데 부분에 여기 림을 폭을 갖다 이렇게 잘라놨죠. 좌우 대칭으로 해서 림 폭을 잘라놓은 이런 이분할 림이 있다. 링과 디스크 불을 일체로 해서 좌우 동일하게 대칭으로 설계하고요. 가공은 프레스 가공 형태를 취하는 주로 경차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분할 림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저링은 여기를 드랍을 이렇게 림 드랍을 만들었던 거예요. 드랍이라는 말은 드랍 센터라 그러죠. DC 심저림을 DC림이라고 하면 DC림이라고 하는 DC림이 DC는 드랍 센터라 그러는 거예요. 드랍 센터가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꺼뜨렸다는 거예요. 가운데를 드랍이란 말은 여기를 꺼뜨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꺼졌다고 해서 드랍
드랍 센터 부분이 쑥 뻗어 있다. 그래서 드랍 센터 림이라고 하고요. 타이어의 중앙부, 그러니까 타이어가 어떻게 들어가죠? 타이어는 우리 림 안쪽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겠죠. 이렇게 설계되면은 이런 식으로 타이어가 이렇게 설계되는 거죠. 여기 이 타이어 안쪽에는 바람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여기에 와이어 심을 갖다가 쭉 박아놨어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이 잘 새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림부와 타이어의 끝단 부위가 비드부로, 이걸 비드라고 해요. 타이어의 비드 부분과 이 림 부분이 밀착이 잘 돼야 됩니다. 타이어 중앙 월에 타이어 비드부를 만들어서 타이어 탈착이 용이하게 만든다. 이게 이제 무슨 링이다? 심저링이다. 심저링. 타이어 빼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심저링은 경트럭이나 소형 트럭에 주로 적용한다. 알아두세요. 경트럭이나 소형 트럭에 적용한다. 광폭 심저링이라고 하면은 이 폭이 어때요? 기존 폭보다 훨씬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광폭이 되죠. 광폭. 폭을 넓힌 심저링. 그래서 wide base drop center 림이라고 해요. wide base drop center 림. 심저링과 같은 구조이고 타이어 공기량을 증대시켜서 저압 타이어를 사용하게 되고 완충을 좋게 함으로써 승차감을 향상해요. 보다 광폭 타이어, 광폭 심저링은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다. 완충작용이 폭이 넓으니까 완충이 잘 된다라고. 광폭 평저림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마찬가지 림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데 이 림의 폭을, 이 길이를 넓게 했다고 해서 광폭 평저림이라고 하죠. 비드 시트부를 넓게 해서 사이드링의 형상을 바꾸어 림 사이드부의 결합을 강화시켜서 타이어 탈착을 용이하게 하는, 특히 버스나 트럭 같은데 링의 형태를 바꾸어서 링과 사이드부의 결합력을 강화시켜서 탈착이 용이하게 하는 광폭.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에서 스크러브 레디어스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스크러브라는 말 자체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스크러버라고 하면은 두 가지 컨택트 패치라는 거예요. 컨택트 패치를. 컨택트 패치와 그 다음에 어퍼암과 로어암 사이 또는 바로 킹핀각이라고 하죠. 킹핀. 컨택트 패치와 그 다음에 어퍼 부분, 상부 베어링 플러스 하부 베어링, 어퍼암, 상부, 어퍼암, 상부암, 하부암 베어링, 베어링 축 연결, 컨택트 패치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컨택트 패치라고 하면은 바로 지면과 타이어의 중심과의 만나는 점을 우리 컨택트 패치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상부 로어 암이 지나가는 자리가 있고요. 로어 암이 지나가는 자리, 하부 암이 지나가는 자리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바로 스크러브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암의 연결 부위 사이의 거리, 컨택트 패치와 상부 암과 상부의 베어링부와 하부 베어링을 연결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이 상부 쪽은 이거는 뭐예요? 상부 위에 들어가는 이쪽 베어링 끝단부하고 그다음에 하부 베어링 이 부분을 센터를 지나서 하부 베어링, 여기 암이 베어링이 있겠죠. 베어링을 연결해서 딱 연결하면은 바로 스크러브가 나온다는 거예요. 스크러브는 세 개의 스크러브의 종류가 있다. 정예 스크러브가 있고요.
정의 스크러브가 있고, 정이라는 플러스죠. 그 다음에 부의 스크러브가 있어요. 부의 스크러브가 있고, 스크러브 제로가 있습니다. 스크러브 3개가 있는데, 정의 스크러브 플러스 정의 스크러브는 센터라인에서, 우리가 센터라인에서 이쪽으로 나오면은 플러스가 되고요. 센터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하면은 마이너스가 되고, 이 지점은 제로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크러브가 콘택트 패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바로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플러스니까 정의 스크러브라고 해요. 그래서 R0가 스크러브 포인트를 우리가 R0라고 하면, R0가 0보다 크다 이러면은 정의 스크러브가 되고, R0가 0보다 작다 이러면은 부의 스크러브. 그래서 포인트 만나는 점이 이쯤 되면은 이거는 만나는 점이 없이 이 밑에서 만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로 스크러브 이렇게 얘기하죠. 설계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스티어링 휠이 부드럽게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스크러브에 따라서. 우리가 정의 스크러브인 경우에는 만나는 점이 이 밑에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위치점보다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정의 스크러브인 경우는 위에 덜 떠 있다는 거예요. 순간 중심이 아래에 있다는 거죠. 순간 중심이 아래에 있으니까 정의 스크러브 순간 중심이 아래에 있다. 순간 중심 아래에 있는 거. 부의 스크러브는 순간 중심이 어디 있어요? 순간 중심이 위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으니까 무게가 윗부분으로 덜 뜬다고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정의 스크러브일 경우는 핸들링이 자유로워요. 핸들이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부의 스크러브면은 여기에서 한번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부의 스크러브라 그러면은 이 위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되니까요. 센터가 여기 와서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있는 이 위치하고 이 위치의 차이는 뭐예요? 정의 스크러브는 아무래도 정의 스크러브가 되면은 공간적인 활용 빈도가 정의 스크러브 이 안에 지금 엔진룸이니까 엔진룸 공간이 정의 스크러브일 경우에는 엔진룸 공간이 넓게 차지하고요. 부의 스크러브인 경우 이게 각도가 이게 많이 기울어져 있으면은 엔진룸 공간이 좁아지는 이러한 형태도 되겠죠. 그래서 정의 스크러브이면은 어떻다? 정의 스크러브이면은 순간 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핸들링이 자유롭고 부의 스크러브면은 순간 중심이 위에 있기 때문에 무게가 좀 접지력은 강하지만 무게가 핸들이 잘 안 돌아가겠죠. 그리고 이제 제로 스크러브는 핸들이 일상적으로 부의 스크러브보다는 더 잘 돌아가고 정의 스크러브는 핸들이 좀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형태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크러브라는 뜻을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스크러브는 뭐다? 컨택트 패치라고 해서 타의 중심선과 지면과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퍼암과 로어암의 암의 센터, 암과 암 센터의 길이를 연장을 해도 되고요. 맥퍼슨 타입에서는 어퍼 부분의 베어링 부분과 하부의 로어 암 베어링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은 바로 스크러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스크러브라는 것은 스크러브 레디어스는 앞에서 볼 때, 정면으로 해서 볼 때 킹핀 축과 킹핀 축이라고. 이게 바로 킹핀 축이 이겁니다. 이게 킹핀 축이라고. 킹핀 축과 사이드 링의 형상을 받고 림 사이드의 결합부를 강화시켜서 타이의 탈착을 이건 강폭 타이어고요. 스크러브 레디어스는 앞에서 보면 킹핀 축과 컨택트 패치 이 부분 킹핀 축이가 일치하느냐 아니면은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에 따라서 접촉하는 그 사이의 거리를 바로 말한다. 자, 스크러브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다시 킹핀의 허브와 상부의 하부 볼 조인트 사이에 이 라인이 있으면은 맥퍼슨의 경우 타입 같은 상부 피봇 베어링 이 부분이에요. 상부 피봇 베어링 부분이 맥퍼슨 이게 맥퍼슨 타입입니다. 위시본 타입에서는 어퍼 암 베어링 센터와 로어 암 베어링 센터를 지나는 것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레디어스 킹핀 축과 컨택트 패치가 이론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그래서 킹핀이라는 것은 킹핀은 허브와 상부의 하부 조인트의
사이에 라인이 있으며, 맥패슨의 경우는 상부 피봇에서 스트럿 베어링이 존재하고 하부 피봇에 로어 볼 조인트 부분을 연결하면 되겠죠. 유시본 타입에는 어퍼암의 볼 조인트 부분과 하부 볼 조인트 부분을 연결하면은 바로 그게 킹핀이 됩니다. 킹핀 축하고 콘택트 패치 사이의 거리를 스크러브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스테어링 축의 기울기가 바로 결정이 되는, 스테어링 휠의 기울기가 결정이 되는, 축과 휠의 센터 라인이 각이 생긴다는 거죠. 캠버 각이 피봇 범위로서 조정되면은 스크러브 레디어스는 변경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캠버 각이 얼마 피봇 포인트 범위 내에 조정된다면은 스크러브 레디어스는 변경될 수 있다. 차량의 타이어의 옵셋과 폭이 바뀌게 됨을 의미한다. 옵셋 폭이, 그래서 킥핀 교차점이 컨택트 패치 외부에 있다면은 마이너스. 한 번 더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 센터를 지나는 이게 뭐예요? 여기 지면이에요. 여기 바로 콘택트 패치가 여기에요. 여기에서 킹핀이 이 위에 올라와 있으면 이와 같이 접촉이 되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하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부의 스크러브를 갖고요. 이 패치가, 콘택트 패치가 이 아래에 있다면은 콘택트 패치가 아래에 있다면은 뭐가 돼요? 콘택트 패치가 아래에 있으면은 이쪽이 되니까요. 정의 플러스 정의 스크러브가 된다는 거죠. 콘택트 패치가 여기를 지나면은 이거는 이제 바로 콘택트 패치 여기를 지나면은 이거는 제로 콘택트 패치를 지난다라고 할 수 있대. 그래서 캠버 각의 피봇 범위 내에 조정되면서 스크러브 레디어스는 변경되면서 차량의 타이어의 옵셋과 폭이 바뀌게 된다. 킹핀 축의 교차점이 컨택트 패치 외부에 있다면은 킹핀 축의 교차점 이 부분이 타이어 패치 외부의 바깥쪽에 있다면은 부의 값을, 그 컨택트 패치 내부에 있다면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안쪽에 있다면은, 내부에 있다면은 정의 캠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으로 가는 거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하고 차이는, 이거는 이 공간 활용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부라고 하면은 부로 가면은 실내 이 공간을 넓게 차지할 수 있고요. 스크러브가 정으로 가면은 실내 공간이 좁아지는 단점이 있다. 실내 공간은 좁아지지만은 순간 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무게가 위로 올라가 가지고 핸들링이 절묘하다, 핸들링이 쉽다는 거고요. 부의 경우는 무게 중심이 밑으로 내려가고 가서 뭡니까? 스테어링 휠 무게가 무겁지만은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실내 공간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이냐 부냐에 따라서 스크러브에 따라서 우리가 핸들이 다시 스테어링 휠을 돌릴 때 좀 더 자유도가 커지느냐 작아지냐 이런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스크러버의 용어는 정 또는 부의 형태 중 어느 하나로 유도된다. 타이어를 움직일 때 센터라인에 있지 않고 마찰력의 증가로 더 많은 에포트가 필요하다. 그때 스크러버 에포트가 에포트라는 것은 힘이죠. 힘이 크다 하면은 스크러브가 정의 캠버냐 부의 캠버냐. 스크러버가 부의 캠버일 경우는 부의 캠버는 에포트가 큽니다. 그래서 양가운 100mm 정도까지 적용될 수가 있다. 레디어스 스크러브의 양을 휠이 조향할 때 타이어의 롤링과 파킹 에포트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파킹 에포트를 줄인다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으로 가질 거냐 부로 가질 거냐. 엔진룸의 공간 활용을 넓혀줘서 소형 스포츠카에 매우 중요하다. 이거는 무슨 스크러브예요? 이런 경우는 공간을 넓혀줄 수 있는 스크러브. 바로 정의 스크러버가 되는 거예요. 정의 플러스 스크러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크러버의 양을 최대값을 할 수 있다. 파킹 시 컨택트 패치가 돌아간다면은 파킹을 하는데 우리가 돌아간다면 스크러브 레디어스가 작아서 더 큰 에포트를 가질 수 있어서 스티어링 브레이킹의 민감도를, 그래서 파킹 시 컨택트 패치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예요? 부의 캠버예요, 정의 캠버예요? 정의 캠버 플러스.
그래서 스크러브 용어에서 이 작동 원리의 플러스 캠버의 장점을 최대한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크러브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